네, BD리포트 상장 1년 시간입니다. 상장 1년 대략 이내 기업들입니다. 장 상황도 좀 눌려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 상장 기업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들 PD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평원 PD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디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소개할 기업은 투자자 여러분의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플랜트 제조 기업인 우양 HC라는 기업입니다. 예, 우양 HC.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 7월 26일 꼭 1년, 예. 1년 조금 못 됐는데요. 예. 어떤 기업이에요? 플랜트 쪽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일단 플랜트라는 용어를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플랜트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선뜻 말씀하시기 아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석유화학 공장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발전소나 가스 처리 공장 등 철로 이루어진 산업시설을 뜻하는데요. 네. 우양 HC는 화공 플랜트 기자재 전문 제작 업체로서 전체 매출의 70%를 화공 플랜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일단 넓은 숲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 세계 플랜트 전방 사업, 산업 현황부터 한번 보시죠. 세계 플랜트 시장은 크게 발전 플랜트와 그다음 석유화학 플랜트, 가스 플랜트, 환경 플랜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발전 플랜트 시장은 전 세계의 어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장 핫한 그런 플랜트 시장이 지금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은 지금 중동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동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중동 쪽에 있던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좀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미국 쪽에 어떤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개발이 한창 붐이 일어나면서 그쪽에 어떤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이 다시 좀 재건하는 그런 그림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쪽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은 중동의 붐이 좀 둔화되면서 미국과 아시아 쪽이 상쇄시켜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스 플랜트 시장은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까지도 지금 활발하게 플랜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플랜트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공장 설비를 가서 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회사는 화공 플랜트라 그러셨어요? 화공 플랜트는 어떤 겁니까? 예, 화공 플랜트라는 것은 천연가스나 셰일가스 원유를 정제하고 그리고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설비 중에 하나인 열교환기, 타워, 압력 용기 등을 우양 HC가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와 함께 우양 HC가 위치한 평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해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이곳 평택항에는 우양 H에서 제작한 거대한 플랜트 설비들이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기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택항 바로 옆에 위치한 우양 HC는 1993년 우양 실업으로 설립돼 초기에는 제약, 식품, 화학 플랜트용 케미칼 제품을 주로 생산하였으나 2004년 이곳 평택 포순공단으로 이전하며 대형 플랜트 회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한 우양 HC의 제2공장입니다. 제1공장과 제2공장을 합해 약 3만 7천 평의 부지에서 매출액 기준 3,600억 원의 캐파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가동하기 전 수주 잔량을 이미 채워 2,500억 원의 수주를 본의 아니게 거절했던 사연도 있었는데요. 2015년 제3공장까지 완공되면 연간 매출액 규모는 약 6천억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신규 수주액은 1,300억에 달하고 올해 총 수주 목표는 3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공장이 완공이 되면 기존 공장을 포함해서 최대 7천억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컬럼이라는 장비인데요. 증기압차를 이용해서 구성물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 50m 정도 되는데요. 우양 HC에서 제작한 최대의 크기는 이 2배인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장 전인 2010년 1,27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던 우양 HC는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 작년 말 기준 매출액은 2,024억 원, 내년 매출액은 2,6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올 1사분기 매출액도 5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습니다. 우양 HC의 강점은 타사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인데요. 해외 플랜트 부분에서 EPC 업체 간 경쟁 격화 등으로
관련 기자재 업체들의 마진 확보가 점점 어려지는 상황에서 5%대의 타 경쟁사의 영업이익률에 비해 우양HC는 그 2배에 가까운 약 1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PD리포트 상장 1년 우양HC에 대해서 박병원 PD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타 경쟁사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다, 2배 가까이 된다 그러셨어요? 예, 그 우양HC의 그 경쟁력 첫 번째는 그 납기 준수율입니다. 네. 그 5년 동안 납기를 지키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 우양HC 납기율 준수율은 업계 최고 수준인 99.8%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납기를 지키는 게 그렇게 뭐 어렵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플랜트 기자재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발주사의 요구대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설계부터 원자재 수급 등 모든 여건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납기를 지키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발주사에서 파견된 감독관이 일부 공정에서 합격점을 주지 않으면 그 공정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납기율을 잘 지킨다는 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요인 가운데 또 하나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익률이 높다 그러셨는데, 자, 납기를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뭐 경험인가요? 기술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양HC의 그 납기율 준수율 99.8%는 그 엄청난 노하우와 그리고 기술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뭐 납기율 준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뭐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토목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핵심 기자재가 들어가고 다음으로 주변 기자재, 뭐 배선 등 내부 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핵심 기자재가 납기율을 지키지 못하면 그 뒤로 공사가 모두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공사가 멈춰지면 그 납기 지체 상금이라는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데요. 그 몇 억에서 몇 백억까지 그 크격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걸 감안하면 납기를 잘 맞추는 게 다른 경쟁사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걸 의미하네요. 예, 또 우양HC의 다른 경쟁력은요? 예, 그 두 번째 경쟁력은 업계 최저의 비파괴 검사 불량률입니다. 네. 그 한국 플랜트 설비 제작업체의 그 평균이 2.5%인데요. 우양HC는 1.01대의 불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0%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불량률 하락은 원가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비중을 최소화하고 자체 설비를 통한 생산 역시 원가 절감 효과를 대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주로 이제 고객사들이 어딥니까? 이제 업황하고 산업 현황과 함께 또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플랜트 건설 기술과 그 자체 설계 능력이 그 우양HC의 가장 큰 경쟁력인데요. 그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94개의 국내사와 그리고 미국 2대 정유사인 쉐보론 등 해외 156개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75%를 차지하는데요.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하고 그리고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강점까지 있습니다. 네. 자, 이 회사의 이제 장점들을 본 반면에 또 좀 위험 요소나 이 산업 전체 혹은 기업 면에서 취약한 요소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어느 기업이나? 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리스크 요소는 그 전방 산업의 부진인데요. 네. 그 서두의 그 애널리스트의 설명과 같이 그 전 세계 화학 시장의 그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의 신규 설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화공 플랜트 시장이 침체라는 얘기가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BHC 관계자는 실제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수주 이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실제 화공 플랜트 산업의 체감 지수는 어떤지 우양HC의 박민관 대표와 함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소위 전방 산업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성장을 더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유저들이나 EPC 업체들을 상대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는 조금 뭐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은 데가 수천 개 정도는 그 해야만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 위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화공 플랜트 외 발전 플랜트, 해양 플랜트 사업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돌파구로 셰일가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셰일가스 산업 전망과 셰일가스 플랜트 수주 전망을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의 어떤 생산이 굉장히 원가가 절감이 되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아주 저가의 원재료를 이용한 지금 석유화학 플랜트라 그럴까요? 셰일 오일 관련된 플랜트, 에틸렌 공장이라든가 이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향후 한 2020년까지 생산량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가 현재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저희들 예상보다도 빠른 투자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중동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들이 지금은 미국 쪽의 어떤 셰일 층에서 생산하는 오일이나 또는 가스에 의해서 그 구도가 이제 미국 쪽으로 더 기울고 있는 그런 구도로 바뀌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은 좀 색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아시아 쪽에서도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의 어떤 그 모습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국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투자를 좀 더 늘려가면서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그 쉐브론 필립스의 폴리에틸렌 생산의 가장 핵심 그 기기인 그 루프리액타를 저희가 수주함으로써 그 셰일가스가 아주 풍부하고 앞으로 그 셰일가스를 이용한 여러 그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을 기점으로 그 주변 국가 또 내지는 전 세계 셰일가스 생산을 하는 그런 나라들의 영업을 확대해서 그 저희 입지를 계속 굳건히 공고히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에너지원의 혁명인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그 미국 플랜트 시장에 본격 진입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 2위 정유업체인 쉐보론 필립스와 2,600만 달러의 수주를 이뤄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등으로 신규 사업을 넓힐 계획입니다. 예. 그 주식시장에서 수급상 이제 물량이 나올 우려가 공급 사이드에서 주식 물량이 나올 우려가 있는 건 이제 오버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식 그 수급 면에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투자자에게 우양 HC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오버행일 텐데요. 그 최근 KTB 사모펀드의 물량을 스탁인베스트의 그 세컨더리 펀드가 블록딜로 인수해 그 오버행 이슈가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민관 대표를 통해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했던 KTB의 그 물량을 스틱에서 전량 인수를 해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스틱은 그거를 뭐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해서 그 주가 상승을 한 이후에 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나눠서 파는 거를 목적으로 그 전량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뭐 이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양 HC의 그 제3공장이 201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기업의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그 10%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을지가 그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필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외양 HC 외에도 그 플랜트 기자재 업체가 많은데요. 그 한국 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미래를 성기정 팀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 플랜트 설비업체들은 지금까지 중동의 어떤 붐을 타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했던 동향과 함께 같이 움직여 왔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동의 어떤 붐이 어느 정도 좀 식어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사실상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림으로 갔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셰일가스라든가 또 셰일 오일 또 해양 플랜트 이런 쪽의 시장이 커지고 또 발전 플랜트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플랜트 관련 업체들이 설비업체들이 점점 적응력을 즉 업종을 점점 바꿔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이 심화되는 구간에서 좀 더 업종을 확대하고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다른 시장 영역으로 점점 진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플랜트 설비업체들은 그만 적응력이 상당히 빠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만큼 다른 시장으로 해양 플랜트라든가 또는 발전 플랜트라든가 또는 셰일 오일 관련된 그쪽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플랜트 관련 설비업체들의 미래는 좀 상당히 밝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2009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회사들은 또 대부분 대기업의 또 자회사로 흡수합병이 됐기 때문에 자금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로 바뀌어버렸어요. 탈바꿈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경쟁력이 나름대로 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납기일 준수율 99.8%를 자랑하며 그 고객사와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우양 HC가 그 투자자에게도 99%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리포트 상장 1년 오늘 주목할 기업 우양 HC였습니다. 박평원 PD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